네, 저는 지금 고양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마이스 행사죠. 2021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8월 25일과 26일 양일 동안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마이스 도시를 되살리다라는 주제로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2년 전에도 와서 회의를 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생긴 이후엔 처음 왔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차고 우리 방금 제프리 sak스 교수 얘기하신 대로 혁신적으로 회의 준비가 됐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산업이 영향을 받았는데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보면 그중에 가장 나쁜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이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이 다시 오더라도 계속 안전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찾는 데 있어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지난 20년 동안에 거의 5년 주기로 이런 글로벌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극복이 되더라도 다시 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이스 산업의 어떤 재편 그리고 새로운 도약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일 하는 회의가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시사점과 교훈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이스가 원래 people to business, 사람의 만남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참 이게 감회가 새롭고 새롭게 도약을 해야 되는 많은 정책적 또 마케팅 또 운영적 측면에서의 방안들이 우리가 모아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 될 과제가 이제 빨리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넘어가지고 뭐 영국의 EPL 프리미어 축구처럼 뭐 관중이 참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와서 행사를 하는 이런 분위기, 시스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이겠죠. 그 다음에 뭐 테크놀로지니 뭐 지속 가능성이니 이런 것들은 뭐 이 많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우선적으로 빨리 오픈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가 아니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상황이죠. 의무 상황이죠. 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마이스가 결국은 같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현 상황이 좀 이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또 하이브리드도 하면서도 충분히 뭐 네트워크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향후 우리가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이스의 기본 원칙이고 철칙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야 뭐 비즈니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하이브리드가 전부 다 대세는 아니니까 향후 코로나가 좀 종료가 되면 같이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기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파구로서 지금 하이브리드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미팅은 아마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세션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테크놀로지가 뭐 미국보다 앞선다고 미국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테크놀로지와 뛰어난 인력들 그리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모델들이 점점 앞으로 해외에도 수출되고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키텍스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우리 GW 이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상당히 너무 흐뭇하고 역시 이게 우리 마이스고 미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한 이후로 마이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온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마이스는 모여야 되는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전달해 주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기술이 앞으로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여야 된다. 현장에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스가 기존에는 이제 뭐 방문객 경제라고 하죠. 사람들 중심으로 방문객 경제를 하고 했지만 마이스가 가져다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하이브리드가 계속 이어지면 방문객 수가 좀 적어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이스 개최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가치가 새로운 레가시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에 따라서 그 행사에 집중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가져줄 것인가에 대한 레가시의 가치를 좀 더 관심 갖고 마이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 재조명, 또 이거에 대한 확산, 이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서로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끝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이스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발전에 있어서 마이스가 더 큰 역할을 도시나 산업으로 또 지역의 문화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오스카 세르잘라스라고 이제 MCI의 Chief Strategic Officer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우리 그 교수님들이랑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패널 토론을 했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분명히 위협이긴 하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확신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한국이 그동안 그 마이스 행사를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들 이런 것들이 하이 퍼포머라고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좋은 그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우리가 좀 더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은 마이스 산업에 더 많은 기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운 그런 그 세션이었던 것 같고 이게 오늘 그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에서 가장 우리가 얻어가는 소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우리 기존의 마이스와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지역 경제의 어떤 개량적 또는 수치적 효과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우리 레거시 또는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스가 우리 지역 또는 여러 가지 산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산업의 어떤 기술, 어떤 발전 또는 그 종업원들의 모티베이팅 이런 부분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갈 것인가, 좀 더 넓고 좀 더 우리 사회 전체에 임팩트가 큰 그런 레거시를 우리가 노려야 될 것 같아. 또 그래야만이 앞으로 팬데믹이 끝났을 때도 우리 마이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킨텍스 또 마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마이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국내 PCO, PEO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PCO들은 상당히 빠른 디지털 전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약간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게 디지털 전환은 했지만 실제로 수익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해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이스의 어떤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식을 좀 모으고 의견을 같이 소통하면서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 가지였죠. 매년 어떻게 보면 그 오프라인상하고 온라인상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양쪽 참석자들을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런데 둘 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참가자의 연사분들을 좋은 분들을 모심으로 인해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끔 된 거,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 하나가 주안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참가자를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게끔 해보자 하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은 바깥에서의 일들을 챙기다 보니까 세션을 사실 지나고 나서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끝나고 나면 한 1년치 정도의 고민거리와 숙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뭐 비슷한 경험일 건데요. 결국은 여기서 저희 이제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의 기본적인 개념은 해외의 어떤 인사이트 있는 분, 식견이 있으신 해외 연사가 발표를 하시면 그거를 국내에 있는 마이스 전문가들이 다시 토론을 통해서 한국화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 필요하다고, 근데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게 고양시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양시 마이스 정책이나 아니면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행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마이스 산업에 대한 참석자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저는 장선영이었습니다.